자, 1강입니다. 역사의 구분 방법과 선사시대의 생활. 자, 우선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냥 한국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냥 내용이니까, 한국사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의미로서 구분하는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의 유무, 그리고 세 번째는 연대를 어떻게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구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역사의 구분 방법에서 역사의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여기 있는 사실로서의 역사는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가에 의한 본인의 생각이 정말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은 있는 사실 그대로. 예를 들자면 신라진흥왕이, 신라시대의 제일 전성기 왕이에요. 신라진흥왕은 6세기 때 황룡사절을 중건했다라고 나오면 실제로 신라진흥왕이 6세기에 황룡사절을 지었어요. 거기에 나의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가 있죠. 그건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그런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누군가, 역사가에 의해서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예시에 보시면 신라진흥왕은 6세기에 황룡사를 중건하여 국력을 과시했다라고 나와버리면 여기서 역사를 쓴 기록가, 역사가의 생각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국력을 과시했다가 되는 거죠. 실제로 진흥왕이 국력을 과시하려고 지었는지 아니면 돈이 남아 돌아서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섬기려고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력을 과시했다. 이 부분이 기록가에 의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를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주관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학자 중에서 사실로서의 역사를 주장하는 인물이 랑케라든지 또는 엘버트 비버리지 같은 인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크로체, 콜링우드 또는 E.H. 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록의 유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요, 기록은 벽화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기록은 벽화는 해당이 안 돼요. 뭐냐면 문자입니다. 문자.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문자. 문자가 있었던 시대와 없었던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문자가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선사시대. 그리고 문자가 있었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4번을 먼저 할게요. 4번에 도구로서의 구분이 있는데 인류가 지구상에 제일 처음 나타났을 때 처음 사용했던 도구는 당연히 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석기시대예요. 근데 이 석기시대의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구석기 하고요. 신석기. 그 다음 이제 등장한 게 청동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철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도구로서 구분한 이 4단계 중에서 선사시대는 과연 어디까지가 선사시대일까요? 문자가 없었던 시대는? 당연히 구석기는 문자가 없었던 것 같죠, 그죠? 신석기도 없었을 것 같지 않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청동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자가?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던 국가를 생각을 하셔야죠.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은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던 그 고조선에 8조법이 있어요. 그 8조법은 벽화에 그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탄생하기,